(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주장하는 자주 국방을 위해 현무-3 미사일을 개발을 마쳤다는 의미의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며 지난달 KF-21 보라매위 출고식 때와 같은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F-21 출고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를 놓고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축하한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지면서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음을 자축하겠다는 의미다. 14일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대전 본사를 방문해 탄도미사일 3종 개발 경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 없이 박종승 신임소장이 단독으로 보고했고 지난 7일 여당 의원들이 방문했을 당시보다 자세한 계획이 담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방산기업들 사이에서는 미사일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하나라인 이에드를 점령했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지대지 미사일 전문가들이 기관 수장 자리에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박 신임 소장이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은 지난 2017년 6월 23일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충남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안흥시험장을 방문한 가운데 첫 사거리 800km 국산 현무-2 탄도미사일 현무-2C 시연 발사가 이뤄졌다. 현무-2 탄도미사일의 시연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번 소장에 임명됐다는 후문까지 돌고 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미사일 개발과 직결한다는 것이다.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미사일 전문가는 또 있다. 고에너지 전문가가 첫 여성 부소장인 정진경 부소장이다. 에드의 인자인 부소장 자리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1970년 에드 창설 이후 처음이어서 내부에서 조차 깜짝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관장들이 모두 미사일 전문가로 바뀌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에드는 지난 4월 일본부 등 세계 본부에 나뉘어 있던 미사일 연구개발 조직을 통합 강화해 미사일연구원을 신설했다. 에드는 발사 지점에 따라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현무-4에서 1,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4에서 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 SLBM은 현무-4에서 4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4에서 잃는 탄두 중량이 2톤 T으로 현존 최강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는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을 있어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에 달한다. 현무-4에서 이 미사일은 3만T급 경항 공모함에, 현무-4에서 3미사일은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 DDH-24400T급 등 함정의 순항미사일인 해성-2나 천룡을, 214급 잠수함에는 순항미사일 해성-3를 장착해왔다. 현무-4에서 2와 4에서 4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해군은 SLBM 장착을 위해 도산 안창호함 발사대를 수평 발사대에서 수직 발사대 6개로 변경했다. 문제는 현무-4에서 4SLBM이다. 군은 SLBM 지상 사출 시험을 마치고 연내 수중 사출 시험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산 안창호함 핵심 부품 개발에 차질을 빚으면서 양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도산 안창호함 핵심 부품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중형 잠수함으로 계획된 2차 3600T급 세척, 3차 4000T급 이상 세척 등도 차질을 생긴다. 이어 4000T급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도 불확실해진다. 2. 미사일 주권 42년 만에 완전 회복,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국 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 고 밝혔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족쇄와 같았던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000 물결표 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안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다. 군과 정부가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다.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이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탄두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일 때 탄두 중량은 2T, 사거리 300km일 때 4에서 5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가 2000km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에 초석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작년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되면서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이 가능해졌다. 강력한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를 통해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직접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과 러시아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번 합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반발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 지침에 따른 제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 상한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차츰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가 개발됐다. 지난해 7월에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고체연료 로켓 개발을 통한 독자 정찰위성 등 민간 우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러 차례 개정에도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수건사업으로 꼽혀왔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북한이 ICBM과 SLBM 개발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사거리 제한 해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기도 했다. 3. 미 우주군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용 위성 발사 성공. 미 우주군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용 위성 발사 성공. 미국 우주군이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를 위한 방어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할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감시 위성 GO-5가 발사됐습니다. GO-5는 적외선 센서로 탄도미사일의 화염을 포착해 조기경보 체제를 가동하는 우주 기반 적외선 탐지 시스템 위 5번째 위성입니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주장하는 자주국방